안녕하신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현의 칼세간에 드래곤볼 Z에 나오는 악당 프리저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프리저가 귀칼세가 들어와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귀살대로 우선 장악하는 전개까지 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르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저는 귀살대 정보원으로부터 어떤 열차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귀살대원들이 행방불명이 되었고 분명 12개월에 강력한 혈기가 있을 거란 예상이 들어 프리저가 출동을 했죠. 하늘을 날아다니며 금방 그곳이 있는 쪽으로 갔고 하늘 위에서 보니 열차가 한참 잘 가고 있다가 어떤 이상한 생명체로 뒤덮이기 시작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저는 저 녀석이 혈기가 만든 것 같네요 라고 하며 열차의 앞으로 간 뒤 열차가 다가오자 주먹으로 열차를 폭행했고 무한열차는 그 순간 폭발하며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전부 터져버렸습니다. 물론 무한열차 속에 살아남은 승객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프리저는 어차피 지구인들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었기에 아무렇지도 않아하며 유유히 다시 날아갔습니다. 그 시점 무자는 엠무가 갑자기 한 방에 터져버린 것에 그냥 뭐 사고가 있었나보다, 승객 중 한 명이 폭탄을 가지고 있었나보다 라고 단순한 생각을 했죠. 하얀의 혈기들은 어차피 약해 빠진 존재들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프리저는 며칠 후 유곽에서 음주우리탱행과 탄지로 일행이 상현육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그곳으로 출격했고 펭귄이 독에 중독되어 꽤나 험난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펭귄은 프리저가 오자 제길 화려하게 독에 당해버렸습니다. 주의를 더 기울이고 내 힘만으로 저 녀석들을 퇴치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자 괜찮습니다. 원래 리더라는 것은 부하의 실책을 책임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여유롭게 규타로의 앞을 막았죠. 규타로는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긴 녀석은 너 처음이네. 너도 꽤나 놀림을 많이 받고 살아왔겠다 라고 말하자 프리저는 굉장히 열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이에게는 가차가 없는 편이었죠. 곧바로 규타로의 앞에 다가가 꼬리로 규타로의 목을 졸랐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규타로는 엄청난 꼬리임에 반격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모습을 다키아보고 오비를 알렸죠. 하지만 프리저의 단단한 육체를 오비로 베어낼 수가 없었고 프리저는 귀찮다며 작은 에너지탄을 날리자 다키의 온몸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규타로는 질식하며 고통스러워했고 그대로 목을 뜯어버렸죠. 하지만 규타로와 다키는 죽지 않았고 펭귄은 저들은 둘이 동시에 일륜도로 목을 베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생한다고 했습니다. 프리저는 재생 능력이라니 제법 유용한 능력을 지니고 있네요 라고 하며 규타로와 다키를 쇠사슬을 가져와 칭칭 감고 그대로 귀살대 본부로 압송을 했습니다. 그의 펭귄은 피를 토하며 귀살대 본부로 저들을 데려가면 혈기들에게 본부 위치가 노출이 될 것이라고 했고 프리저는 저들이 직접 찾아온다면 더더욱 편하겠군요 라고 했죠. 펭귄의 독은 네리코의 폭혈로 인해 치유가 되었고 팔과 한쪽 눈을 잃어 더 이상 전투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프리저는 아쉽지만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무자는 그 시점 다키 유타로가 귀살대에게 잡혀 귀살대 본부 감옥에 갇혀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찾아왔던 귀살대 본부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며 기뻐했죠. 자신이 혈기의 위치를 전부 파악할 수 있다는 걸 귀살대 녀석들이 모르는 건가 싶었습니다. 드디어 파리 같은 귀살대 녀석들을 전부 박멸해버릴 수 있는 기회라며 상현의 혈기들 모두를 데리고 야밤에 출격을 했죠. 그렇게 귀살대 본부를 들이닥친 혈기들 수많은 귀살대원들을 죽이고 무자는 피를 뿌려 귀살대원들을 혈기화시켜버리고 있었습니다. 귀살대주들이 달려와 혈기들을 막아내며 싸웠지만 아무래도 혈기들의 전투력이 훨씬 강한 상태였죠. 그때 유이 하늘에서 프리저가 내려왔고 그 모습을 보더니 무잔이라는 분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잔이 걸어 나왔고 프리저의 모습을 보자 지구인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죠. 프리저는 당신이 무잔인가요? 확실히 재생력을 가진 이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유용한 능력인 것 같은데 내 밑으로 들어온 건 어떤가요? 라고 했고 그때 귀살대 주들은 프리저에게 아니 혈기들을 말살시켜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당신 밑에 들어간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프리저는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아무리 반밖에 활동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곳의 인간들보다 혈기들이 강한 것은 명확한 사실. 누군가를 관리하고 통솔하려면 강한 힘을 가진 자가 필요하니 귀살대와 혈기 두 쪽 모두 부하로 두겠다고 했죠. 그러자 무자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어이가 없어 했고
나는 오늘 내 녀석들을 전부 말살시키려고 이곳에 온 거라며 상현들에게 저 외계인을 당장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카자는 그 명령을 듣자마자 뛰어나갔고 외계인은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 한번 봐볼까? 라며 주먹을 휘둘렀죠. 아카자의 주먹은 그대로 프리저의 머리통에 꽂혔는데 프리저는 주먹을 맞고도 아무런 미동이 없었습니다. 아카자는 다시 한번 주먹을 휘두르며 난탈했고 엄청난 충격이 프리저에 꽂히며 주변엔 폭풍 같은 먼지가 일어났죠. 하지만 폭풍이 거치자 프리저는 여유롭게 웃고 있는 상태 그대로였고 다 한 건가요? 라고 한 뒤 팔짱을 낀 채 꼬리 하나를 휘둘러 아카자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도우마가 얼음 혈기술을 날려 프리저의 온몸을 얼려버렸고 프리저의 몸은 냉장고에 갇혀버린 것처럼 시원해졌죠. 도우마는 여유롭게 웃으며 역시 혈기술의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군요 아카자고. 무투 계열의 혈기술은 성능이 떨어지는 편이죠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저를 얼린 얼음이 저자작 금이 가더니 프리저가 걸어나왔고 손가락으로 빔을 뾰벽 도우마에게 쏘며 도우마의 몸통을 통째로 날려버렸죠. 그러자 코쿠시보가 달의 호흡으로 참격을 날렸는데 프리저는 순식간에 코쿠시보의 뒤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을 내비친 세계로도 전혀 움직임을 볼 수 없었다고 하며 놀랐죠. 프리저는 몸통만 날아갈 정도로 힘을 담아 코쿠시보를 때렸고 코쿠시보는 엄청난 충격이 담긴 펀치 한 방에 몸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자는 이게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멘붕이 왔고 수많은 촉수들을 끄집어내 프리저를 덮쳐왔지만 프리저는 그 촉수들을 쉽게 뜯어내버렸죠. 그저 압도적인 전투력에 혈기 측과 귀살대 측 모두가 자신들이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자는 저기 혹시 사과하면 받아주나요? 공격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하신 말씀 다시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속으로는 아씨 괜히 공격했어 죽겠지? 처참하게 나를 죽이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프리저는 보통 저에게 대항하는 자는 곧바로 죽여버리지만 당신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제 밑으로 들어올 건가요? 라고 카우제이를 했고 부자는 저와 혈기들 모두 당신의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충성맹세를 했죠. 프리저는 귀살대에게도 이렇게 되었으니 그동안에 혈기와의 사적인 감정을 집어넣고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귀살대 주들은 철천지의 원수인 부자를 앞에 두고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부들부들거렸고 혈기들은 귀살대를 엄청나게 증오하거나 하지 않았기에 조금 어색하고 뻘쭘할 뿐이었죠. 그렇게 그 다음날부터 프리저는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움직였고 프리저를 잡기 위해 파견한 모든 군대를 순식간에 박살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본보기로 그 나라의 국가 원수들을 살해하며 모두에게 공포심을 안겨줬죠. 귀살대와 혈기들은 프리저 군대의 간부로서 지구인들을 통솔하고 관리해야 했는데 귀살대 주들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어떻게든 혈기들과 프리저를 없애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혈기들은 지구인들을 통솔하면서 배가 고플 때마다 한 명씩 잡아먹기도 할 수 있었기에 오히려 평소 때보다 훨씬 행복한 상태가 되었죠. 그렇게 어느 날 귀살대는 이렇게 혈기들과 공존하며 살 수 없고 지구인들이 억압당하며 살 수 없다며 반란을 꾀했죠. 우선적으로 시노부의 원수인 도우마를 불러내 독을 먹였고 모든 주들이 다구를 해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프리저에게 죽을 땐 죽더라도 혈기들을 죽이고 죽겠다는 마인드였죠. 그 소식이 프리저에게 들려오자 프리저는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지구인들은 없애버리는 게 맞겠군요 하고 귀살대 주들 앞에 나타났고 귀살대 주들 모두는 죽음을 각오한 채 프리저에 칼을 들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프리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날 도와준 게 있으니 고통 없이 한 방에 모두 폭사시켜주겠다며 손을 들었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어떤 빛과 함께 어떤 물체가 떨어졌고 프리저는 이게 뭔가요? 하며 그쪽에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물체의 문이 열리며 보라색 머리란 남자가 나왔고 그는 등에 칼을 차고 있었죠. 아 이런 엄마가 만든 타임머신이 잘못 작동해서 손오공 아저씨네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와버렸나 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베이터의 아들 트랭크스였습니다. 미래에 살고 있던 트랭크스는 오공에게 인조인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오던 중 기계가 오작동해 다른 세계로 와버린 거였죠. 프리저는 트랭크스를 보자마자 어쩐지 지구인과 사이어인의 느낌이 동시에 난다고 했고 트랭크스는 프리저를 보고 왜 이런 위험한 우주인이 이곳에 있는 거지? 라고 하며 등에 있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 귀살대 주들은 트랭크스에게 저 외계인은 아주 위험하다며 조심하라고 했고 칼 같은 걸로는 프리저에게 상처조차 낼 수가 없다고 했죠. 그때 트랭크스가 갑자기 노란 머리가 되더니 칼로 프리저를 내리쳤고 프리저는 그대로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모든 주들은 홍알론이 되어 칼로 베어지네? 그것도 두부처럼? 이라고 당황했고 모두가 프리저를 단칼에 베어버린 트랭크스를 보고 새로운 말도 안 되는 적이 나타난 건가 긴장을 했죠.
하지만 어쩐지 트랭크스의 생김새는 인간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일단 프리저를 퇴치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며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냐고 했죠. 트랭크스는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일단 자신은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잘못 불시착을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때 주들은 트랭크스에게 저기가 없어 보이자 이 검사라면 무잔 역시 쉽게 베어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무잔 퇴치도 부탁하라고 했죠. 하지만 트랭크스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50C가 있는 세계로 가지 않으면 위험해 라고 하며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뿅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프리저는 사망하게 되었고 프리저가 없어진 세상에서 귀살대 주들과 형이들은 또다시 대립을 하게 되었고 다시 탄지로 남매가 주인공이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프리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주급의 전투를 가진 인물이기에 귀칼 세계관에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프리저를 처치할 수가 없고 그대로 놔두면 지구는 답이 없기 때문에 원작에서 프리저를 허무하게 작살내버린 미래 트랭크스를 불러오는 전개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프리저라도 그 위에 상위 포식자가 있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